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최근 호우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상생 협력을 이루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 범도민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혁신을 위한 초거대 AI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와 한국과학기술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돼 최소 1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특히 이 지하차도에는 침수 발생 시 차량을 통제하는 자동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하차도 현황을 살펴봤더니 위험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신덕 지하차도입니다. 침수가 발생해 30cm 이상 물이 차면 진입 차단 시설이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차량 통행을 즉각 막을 수 있어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 전남 지역 내에 설치된 자동 차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광주에선 전체 지하차도 24곳 중 6곳에, 전남의 경우 20곳 중 불과 3곳에만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자동 차단 시설이 없는 대다수 지하차도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 등 대기 인력이 직접 통제에 나서야 합니다. 뒤에 CCTV 상판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다 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우선 그 직원분들이 먼저 나갑니다. 한 방향 막고 다음에는 직원이 나가서 우선 막고 막는 와중에 경찰하고 소방서에 저희들 유관기관 연결해가지고. 하지만 불과 수십 초 만에 물이 차오르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 특성상 사람의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의 지하차도 이 문제가 생긴 뒤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그 재난에 대한 예산 집행을 후순위로 둬서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27일 광주에서는 중림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버스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났고 이튿날 새벽에도 굴다리를 지나던 트럭 운전자가 쏟아진 물에 고립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특히 급격하게 물이 불어났을 경우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는데요. 이를 대처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차량은 타이어의 3분의 2 이상이 물에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단 수위가 넘었거나 이동이 어렵다면 차를 두고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탈출할 때는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이용해야 하며 문이 열리지 않을 시 비상망치, 자동차 시트의 목 받침대 지지봉, 안전벨트 체결 장치 등으로 유리창의 모서리를 힘껏 쳐 깨기 바랍니다. 창문 깨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된다면 문이 쉽게 열려 기다린 후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피는 물이 들어오는 반대쪽으로 하며 다른 운전자들의 상황 인지를 위해 소리치는 것이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천 급류, 지하차도 침수 시 절대 진입을 금지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운전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최근 호우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최근 호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데다 갑작스레 화재까지 발생하자 12일 긴급하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1일 화재가 발생한 하안동 아파트를 방문한 박 시장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화재로 피해당한 주민이 더 있는지 임시 거주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상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10일 내린 호우로 광명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도로로 유출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박 시장은 공사구역 경계 배수로 정비가 미흡해 토사가 유출된 만큼 양쪽 시공사와 협의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상생 협력을 이루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12일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상생협력 이행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은 지역 경제 주체들이 합의를 도출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대동 모빌리티가 참여하는 대구시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은 작년 12월 새 정부 제1호로 선정됐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814억 원 투자와 3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생협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의 개요와 추진 현황 보고, 상생협의회 운영 규정 심의 의결이 이뤄졌고 협약 이행을 위한 의견 수렴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소재 성필립보 생태마을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성필립보 생태마을은 천주교 수원교구 피정 시설 환경생태농원인데요.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콩으로 생산하는 청국장 가루가 지난 6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국장 신부라 불리며 구독자 33만 명을 보유한 생태마을 황청현 신부가 온라인 방송과 오프라인 고객들에게 평창군 협력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평창군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스틱 걷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스틱 걷기는 하체 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일반 걷기보다 운동 효과가 높고 관절 부담 감소로 통증 완화와 척추를 바르게 해 자세 교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6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6개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등록자를 대상으로 주 1회 10회차로 운영됩니다. 사전 사후로 혈압, 혈당, 당화 혈색소, 콜레스테롤 검사 및 체성분 분석과 함께 스틱을 사용해 개인 맞춤형 바른 걷기, 오르막길, 내리막길, 동네길 걷기 등 전문 강사의 지도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보건소 통합건강팀에서는 심내혈관 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관리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혈압, 당뇨질환 교육, 영양교육, 요리 실습과 함께 합병증 검사 등도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 대표단이 경제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몽골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에는 그린제약과 중앙식품 등 1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몽골 현지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행사에 참가한 도내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할트마깅 바톨가 몽골 전 대통령과 충북도 대표단이 면담을 진행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인 충북과 풍부한 천연 자원과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몽골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할트마깅 바톨가 전 대통령은 충북도 대표단의 몽골 방문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인구의 날을 맞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 범도민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범도민협의회는 앞으로 출산 돌봄 친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특히 기업체와 학교, 각종 기관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출퇴근 시간 배려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출산 육아수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충북도는 이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난임, 다자녀 돌봄 등 분야별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AI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해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합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끼임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훈련과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환경을 개발합니다. 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기술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7월 중 공모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혁신을 위한 초거대 AI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윤두현 국회의원과 경북도, 경산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국회 세미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등 국내 초거대 AI 대표 기업 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세미나는 초거대 AI 인프라 필요성, 초거대 AI와 지방 소멸 극복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 후 종합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유은정 연세대 교수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된 경북이야말로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앞장서 초거대 AI 지역 확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국회 세미나를 계기로 경북형 초거대 AI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서울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중간 점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 간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건의, 유치도시 대내외 홍보,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을 통한 유치 분위기 조성 등 추진 상황을 보고한 후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홍보 강화, 경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유치도시 선정 공모 대응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로 관광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경주가 가진 개최지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역대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시설 투자를 진행합니다. 2조 원가량을 투자해 가칭 에코프로 블루벨리 캠퍼스를 건립합니다. 13일 포항시 경상북도는 에코프로와 2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코프로는 2028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 블루벨리 국가산단 내에 2차 전지 양극 소재 일관 생산 공장인 가칭 에코프로 블루벨리 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며 시는 이를 통해 1000여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단일 투자로는 도내 사상 최대 규모로 에코프로는 2028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71만 톤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시는 에코프로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포항의 미래 100년을 함께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에만 2차 전지 분야에 총 5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포항시는 이번 투자 협약으로 국내 최고 2차 전지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이에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경북도와 함께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고창군과 주식회사 지택이 반도체 제조용 원료 등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원료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지택이 고창군에 투자를 결정하고 고창군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창 신한력 산업단지에 1만 평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생산 설비 150억 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3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고 100여 명의 고용인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번 지택과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고창 신한력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민선 8기 1년간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지원단을 발족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나가고 투자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창군 신한력 산업단지는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첨단 미래 산업과 친환경 ESG 기업의 원대한 꿈을 펼칠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실군이 반려동물 취납 복합 관광 공간인 세계 명견 테마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 체험하며 전시, 쇼핑, 숙박 등을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취납 복합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파급 효과 분석과 세부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임시를 반려동물 동반여행 거점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민군수는 임시 취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학생이 교실 앞 칠판에 나와 흰 분필로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 이제는 보기 어려워집니다. 교과서 대신 태블릿 PC로 수업하고 AI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 직접 코딩을 하는 등 수업 내용과 모습이 모두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변화에 늦다는 편견을 깨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으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 벡터를 배우는 수학 시간. 학생들이 QR코드를 통해 연습 문제를 열고 벡터를 이리저리 옮겨보며 문제를 풉니다. A 벡터의 종점을 연결해 준 다음에 정겹을 확인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태블릿 PC만 있다면 자리에 앉아 친구들에게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자료를 직접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친구들의 참여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칠판 판서를 교과서에 받아 적는 강의형 수업에서 태블릿 PC나 AR, VR을 이용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교실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쓰는 시간, 지우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을 좀 더 살펴주는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이 단축되면서 좀 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학생들의 수업을 도와줄 수 있어서 코딩 수업이 한창인 광주의 한 초등학교. 코딩으로 햄스터 로봇을 움직여보는 체험형 수업이다 보니 학생들도 금세 수업에 빠져듭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수업의 모습과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용 로봇으로 혼자 팔도 움직이는 것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올해 광주교육청은 그동안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중고등학생 태블릿 PC 보급을 크게 끌어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VR이나 AR을 활용할 수 있는 AI 팩토리도 모든 학교에 1개 이상씩 설치합니다. 학교가 변화에 늦다는 편견을 깨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으로 변신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말부터 이주가 시작돼 오는 2029년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될 계획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광주 광천동 일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광주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17년간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주민 간 갈등과 각종 소송이 이어졌고 조합장 비리 의혹과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도 일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새 시공사로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최종 선정하고 개발 방식도 5천여 세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기존 소유권과 영업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사업 이후의 권리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로부터 인가받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이주와 철거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합 측은 올해 말 이주를 시작해 2029년 말까지 5천여 세대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철거하는 기간이 한 24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24개월 안에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특별건축, 관리처분 계획, 정비계획 변경, 모든 변경을 그 안에 하기 때문에 조합 일정이 갖는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급매물들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돼버렸고요. 그래도 관리 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자분들한테는 접근하기 좀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프리미엄은 조금 상향될 수는 있겠죠. 다만 평형과 세대수를 조정하는 설계 변경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7년 만에 본격화된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향후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광주 도심을 어떻게 바꿀지 관심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우도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우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종 우도면장, 정현동 우도특보를 비롯해 우도면 이장협의회장과 12개 자생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우도 지역 현황과 함께 담수화 시설 문화재생 사업, 저수지 농업용수 이용 현황, 땅콩 피해 현황, 교육 복지시설 현황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시작한 청정 우도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고 있고 우도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도 동참하는 만큼 이번 성과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우도 지역 땅콩 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재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해 운영 상황과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우도 담수장과 우도 저수지를 방문해 문화시설 공사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제주도와 한국과학기술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 미래성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제주도, 카이스트, JDC 기관장 간담회가 13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양영철 JDC 이사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새 기관장은 카이스트의 과학기술 역량과 제주가 지닌 자연경관 및 영어 교육도시 등의 장점을 연계해 연구, 교육 등의 분야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주를 거점으로 자연과학 이론 연구, 첨단 모빌리티 등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카이스트와 제주도가 협력하면 제주 지역이 글로벌 석학 허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영철 이사장은 카이스트와의 협력 모델이 제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고 의료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도와 도의회, 의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 추진 전담팀이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도의회 이상봉 의원을 비롯한 TF 의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그간 제주도의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위원들 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 시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제안과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실현 가능한 제안은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우가 예상될 때는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운전 중 급류에 휩쓸렸다면 도구 등으로 측면 유리창 모서리 부분을 깨고 유리 파편이 운전자에게 튀지 않도록 팔등으로 보호하면서 탈출해야 합니다. 차 문이 열리지 않을 땐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류 반대 방향 쪽으로 밀면 쉽게 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